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월달 모의고사가 발표가 났죠.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그 선택 과목이 점수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어떠한 분포도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신문 보도가 난리가 났죠. 통합수능 첫 모의고사 성적 보니 문과 큰일 났네. 문과가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건지에 대한 예측도 좀 해봐야 되겠고, 정말로 그런 건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걸 먼저 볼게요. 수능평가원에서 발표한 상황에 의한다면 일단 공통교과 과목과 선택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쪽 하나는 여기는 확통이라고 할게요. 또 하나는 미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확통은 주로 문과, 미적, 기하는 이과가 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평균도 다를 거고 표준 편차도 다를 겁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고, 평균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점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과목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확정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공통 과목까지 표준화를 거쳐서 여기서 만들어놓은 확통에 대한 사람들끼리의 공통 과목 표준화를 거치고요. 미적분에 대한 공통 과목 표준화를 거치게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두 개를 만들어놔요. 공통교과 과목, 공통 과목은 76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4점이기 때문에 76대 24로 다시 비율 조정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서 그 점수를 가지고 고득점자, 그러니까 1등급에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를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삼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공식이 있는데 이 조정공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뭔지 모르시겠죠?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곡선이냐, 집단과 집단의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같은 집단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죠.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은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애들이에요. 세 개의 곡선을 이 빨간색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죠. 자, 평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이. 여기도 평균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 평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평균을 한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평균을 모으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을 어느 쪽으로 모으냐면 원점 쪽으로 모아가게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옮겨주게 되냐면, 여기 평균이 만약에 3점이에요. 3점을 0을 만든다고 그러면 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에다 평균을 빼게 됩니다. 자, 그럼 평균을 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같은 집단으로 표준화,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냐면, 자, 첫 번째 곡선 얘와 이 두 번째 곡선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평균이 일단 차이가 납니다. 점수 빼기 평균으로 제로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럼 평균을 맞았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이 점수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얘는 펑퍼짐하게 좀 펴져요. 얘는 노란색 완전히 퍼져있죠. 그쵸? 얘네들을 빨간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많이 모여있죠? 얘가 더 많이 모여있죠. 여기 쫙 많이 모여있고 얘는 조금 내려와서 옆으로 퍼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커요. 왜냐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요게 편차인데 이 편차들이 작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표준 편차들이 다르죠. 그 표준 편차 단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그 표준 편차가 크면 크죠. 그러면 큰 거를 가지고 이만큼씩 그리고 요만큼씩,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점수를 똑같이 분배. 그러니까 눈금이 다른 두 개의 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1mm짜리 자도 있겠고요, 1cm짜리 자도 있겠죠. 자, 그러면 걔네들을 1mm도 1로 보고 1cm도 1로 봐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1cm로 한 1로 보는 겁니다. 얘는 조금 퍼져 있기 때문에 1mm를 1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동일한 형태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느냐면 제가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눠서 얘네들은 요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게 관심사냐면 고득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점수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일단 전제를 깔게요. 100점짜리 수능 점수가 200점짜리로 환산이 됩니다. 100점짜리 수능 점수의 원점수는, 원래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점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건 어떤 현상이 보이게 되냐면 200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존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조정하는 상태에서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이들 점수가 많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 스스로 조정을 해요. 적으면 이렇게 그냥 끼어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 조정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규분포 곡선을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인 요 놈은 요렇게, 두 번째인 요 놈은 요렇게. 자, 여기서 얘가 점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 얇은 곳에 사람이 껴있을 수 있느냐, 못 껴있으면 점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요만큼, 얘는 여기 벌써 좁혀져 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점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수들이 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선택 과목의 점수입니다. 선택 과목을 가지고 다시 공통 과목을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 과목을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통된 집단으로 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돼서 똑같이 조정하여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표준 편차를 곱해서 요게 공통과목 점수예요. 공통과목 점수에서 공통과목 점수의 평균을 갖다 더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과목까지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정을 한 과목에서 선택 과목하고 공통과목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통,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에 관련된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점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 조정된 점수 상황에서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원점수가 어떻게 됐냐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